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성분들이 우리 산부인과 외래에 많이 오시는 질환이 대표적인 질환, 부정출혈입니다. 그래서 부정출혈인데 오늘 제가 본론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부정출혈의 비정상 자궁출혈이라고 합니다. 비정상 자궁출혈이라 그래서 이 비정상 자궁출혈은 크게 이제 나누면 무배란성 출혈과 배란하지만 출혈을 나누는 걸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지만 그 가기 전에 먼저 산부인과 의사들은 임신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즉 상과냐 부인과냐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소변 검사를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8월 1일 날 생리를 정상 7월 1일 날, 6월 1일 날 하고 7월 1일 날 하고 8월 1일 날을 했는데 오늘 8월 16일 날 오늘 절대 임신일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막상 소변 검사하면은 임신 반응이 나와서 이런 경우들은 뭐 조기 착상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유산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자궁의 임신 같이 극단적인 예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두 번째로는 이게 본인은 그냥 자궁출혈이라 그러지만은 아주 나쁜 예로는 자궁경부암에 거기서 출혈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자궁경부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러면 그 비정상 자궁출혈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질출혈도 아니고 자궁경부 출혈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자궁출혈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가장 많은 것은 80%가 무배란성 출혈이고 20%는 배란성 출혈이지만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싶은 거는 결국은 배란 출혈이 무배란성 자궁 출혈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또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제가 그 진단의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렸죠. 그 때문에 이런 거를 산부인과 의사들이 하는 거예요. 오면은 진짜 대충 병력을 들어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들어보면은 이건 무배라성 출혈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자궁경부를 한번 봐야죠. 내진으로. 왜냐면 거기서 출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거를 배제 진단을 한 다음에 배제 진단이라는 거는 어떤 것이다 라고 진단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A가 아니다, B가 아니다, C가 아니다, 그래서 D다 이렇게 또 진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배제 진단하는 방법도 쓰면서 병력 청취도 하게 되게 됩니다. 자궁출혈, 비정상 자궁출혈이라고도 하고 뭐 부정출혈이라고도 하고 그 전에 제가 그 정상 생리의 기준에 대해서 찍은 동영상이 있는데 그거에서 벗어나면 일단 부정출혈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분들이 이제 생리를 뭐 2주 했다. 그러면 일단 생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리처럼 뭐 6월 1일 날 했고 7월 1일 날 했고 8월 1일 날에 시작은 했지만 8월 7일 날에 끝나지 않고 8월 15일, 16일까지 하면 일단 이거 부정출혈에 들어가는 겁니다. 비정상 자궁출혈 중에 무배란성 출혈을 여러 가지 또 분류 기회들이 있어요. 뭐 에스트로겐 위드드롤, 프로제스테론 위드드롤, 에스트로겐 브레이크스루, 프로제스터 브레이크스루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누는 기후가 있습니다만 일단 오늘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산부인과에 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이 부정출혈을 보기 전에 임신 반응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는 부정출혈이다. 사실은 오늘이 이제 8월 24일입니다. 오늘 8월 24일 날 오늘 제가 당직을 쓰고 있습니다. 주말 당직.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8월 1일 날 생리를 했으니까 24일 날 임신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소변 검사해 보면 임신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임신 여부를 판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단 임신이 아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임신이면 상과적 출혈이고 유산이라든가 뭐 초기의 착상혈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자궁의 임신도 드물지만 있습니다만 그래서 상과가 아니면 두 번째는 이제 부인과로서 이제 부정출혈이 되는 거고 이제 히스토리를 테이킹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무배란성 출혈이냐 또는 배란은 잘 되지만 비정상 출혈이냐 이렇게 크게 보면 되는데 80%는 무배란성 출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책에 있는 통계를 보니까는 보통 80%는 무배란성 출혈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디스펑션, 비기능성 유테라인 블리딩, DUB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무배란성 출혈의 대표적인 것. 즉, 그러니까 오늘 하루 만에 안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무배란, 우리가 이제 생리를 28일 주기면은 14일 때 배란하고 그 14일 뒤에 하는 요 기간은 우리가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생리 주기가 60일이다 그러면 45일 정도는 배란을 안 한 거고, 배란은 15일 전에 하고 14일 전에 하고 그 다음에 생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무배란성 그 자궁 출혈은 또 무배란이 무월경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전의 앞뒤면인데, 어떤 분들은 무배란을 하다가 무월경을 하다가 이제 한번 생리하면은 막 2, 3주씩 터지고 그 다음에 또 생리 안 하고, 이게 약간 동전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제 자궁 출혈을 오시면 되게 많이 온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산부인과에서 처음에 하는 거는 이제 무배란성 출혈인지 배란을 하면서 생리량이 많은 건지를 여러 가지로 이제 히스토리 테이킹도 하고 초음파를 보면서 우리가 감별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배란성 출혈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네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에스트로겐,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은 크게 두 가지 작용합니다. 에스트로겐이 있고 프로제스테론이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이 이렇게 자궁 내막을 힐링 시키면서 잘 자라게 하고, 프로제스테론이 안정화시키는데, 이 두 가지 호르몬이 제대로 작용 안 할 때 에스트로겐 위드드로울, 에스트로겐 브레이크스루, 프로제스테론 위드드로울, 프로제스테론 브레이크스루, 이 블리딩이 네 가지가 있어서 이 네 가지를 또 구분하는 것들이 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사람은 에스트로겐 브레이크스루라는 거는 이제 에스트로겐이 있다 갑자기 끊겼을 경우, 그 프로제스테론 위드드로울도 프로제스테론 주다 갑자기 끊겼을 경우 출혈한다는 거고, 브레이크스루는 너무 많이 계속해서 주면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책을 잠깐 보면서 설명하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7분이 넘었으니까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다시 한번 2, 3부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호르몬들 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해석해 놓은 게 이제 산부인과 핵심 내분비 지침서라고 해서 가톨릭과 대학교에서 김준원 교수님 이제 은퇴하셨죠. 조 교수님이 이제 부교수님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비정상적인 자궁 출혈의 80%는 무배란성이고 20% 배란성 비정상 생리다, 그렇게 얘기고, 결국에는 이제 보시면은 에스트로겐 위드드로 소태성 출혈, 그 에스트로겐이 갑자기 끊기면 에스트로겐 브레이크스루 계속해서 주면, 그래서 그걸 한국말로 파탄성 출혈, 프로제스테론 위드드로, 해서 요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나눠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성분들이 가장 요즘 많이 오세요. 물론 질염 이런 거 빼고, 질병으로 오면은 부인과적으로는 혹하고, 혹이 있거나 난소혹이나 자궁 근종이 있거나 뭐 성근종이 있거나 이런 걸로 오시고, 그 다음에 부정 출혈로도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 배웠듯이 그 비기능성 자궁 출혈의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차분하게 일단은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병력 처치를.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